네,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네, 최근 종합병원들이 2023년 상반기 전공의 다른 말로 레지던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모집을 마쳤는데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각 병원들이 필요하다고 밝힌 정원의 18%밖에 충원이 되지 않아 충격입니다. 이 정도입니까? 네, 전국 60개 병원에서 191명이 필요하다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지원자는 총 33명뿐이었습니다. 지난해 모집에서 27.5%밖에 못 채웠다고 의료계가 또 한창 시끄러웠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0% 가까이 충원율이 떨어져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과 전공의가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듣기는 했는데 소아청소년과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10명이 필요한데 2명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60개 병원 중 정원을 채운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 강북 삼성병원 두 군데뿐이었고요. 49개 병원은 아예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예, 소위 빅5라고 하죠. 그런 큰 병원들도 크게 미달이 났는데요. 서울대병원이 14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해 그나마 선방했고 서울 삼성병원이 6명 모집에 3명,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13명 모집에 1명 지원했으며 아주 큰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은 11명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황경 작가가 지금 거론한 병원들은 그 엄청 큰 병원들이고 그렇죠.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수도권 지원자는 충북대병원 1명, 전북대병원 1명, 딱 2명이었고요. 네. 경기도까지 포함해도 아주대병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이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의료계에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까지 적을 줄은 몰랐다. 충격적이다 그런 반응인데요. 3차 종합병원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주로 중증 질환을 많이 다루는 데다가 응급실 야간 진료를 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다른 과에 비해 훨씬 높고 갈수록 환자 및 보호자를 상대하는 감정 노동의 부담이나 분쟁의 위험성도 높아져 지원자가 적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건. 네, 그런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출생률까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출산율 개원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져서 이제 소아청소년과가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근데 이게 지원자가 줄어들다 보니 전공의들의 업무 강도는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 병원과에서는 전공의 중 다수는 지금 4년 차라며 이들이 시험 공부에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는 갈수록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럼 이제 개원을 해봐서 시장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써야 될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이제 그 사이즈가 작아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맘카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아픈 애를 데리고 응급실을 못 찾아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서울에서도 이제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벌써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고 있고요. 이대 목동, 한양대, 중앙대, 강동 경희대병원, 일산 백병원, 인천 성모병원 등 널리 알려진 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날만 겨우 응급 진료를 하고 있어서요. 이제 부모들이 전화를 해보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대로 방치하면 몇 년 내에 일반 진료까지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실 텐데 이래서 아이가 한밤중에 갑자기 경기를 일으킨다든지 열이 오르면 발을 동동 구르는데 병원을 못 찾으면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아픈 애들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0월 소아청소년과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치 않았다고 반성하면서 이제 역할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아동 소아청소년과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를 좀 늘려서 의사를 늘려보겠다 그런 건데요. 아동학대 예방, 아동보호 전문가 양성, 아동건강기본법 제정, 어린이 건강보장원 설립, 저출산 정책개발 참여 등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전인적인 의료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의사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존 상담사나 사회복지사와의 역할이 좀 겹치기도 하고 의료계 내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좀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게 또 시장의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필수 의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건 모두 동의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의료계 내에서도 입장차가 아주 큰데요. 예. 뭐 지난 8월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에 병원 내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이때 큰 뉴스였죠 이거. 네네 예.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지연돼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이때 어떻게 국내 최고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필수 분야에서 어떻게 늘릴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의료 단체들끼리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네. 이제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 노동자들의 노조인 보건의료 노조에선 재발 방지책으로 의사 증원을 1번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뭐 노조는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진료과별 적정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사들 반응은 어떤데요? 뭐 당연히 아주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센 표현들도 많이 썼습니다. 네. 뭐 의사 증원론이 건전하지 못한 의도로 왜곡된 변질된 주장이다. 고인을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의협은 획기적 처우 개선책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뭐 의사들은 소아청소년과 수가가 지금보다 3배쯤은 돼야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대안이 있는 거예요? 우선 수가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어제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를 열어 이제 초안을 공개했었는데요. 예, 예. 뭐 소아 분야 우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는 했는데 구체적인 수가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기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내용이 중심이어서 의료계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좀 잘 모르겠다, 좀 더 봐야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의사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좀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고 그나마 민주당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긴 한데요. 뭐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상임위 통과시키겠다 그런 기세긴 한데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뭐 워낙 밀어붙일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대법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4936님이 간호학과 학생인데요. 아동 간호학이라는 과목도 배우는데 조만간 이 과목도 없어질 것 같네요. 라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